일단은 저는 오늘 준비한 이제 발표 주제는 블록체인으로 티켓팅 산업을 혁신하는 이제 솔라나의 티켓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XP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이 티켓팅 산업 자체가 사실 저도 예전부터 좀 많이 궁금해가지고 뭐 산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좀 고질적인 뭐 어떤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블록체인으로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많이 봤었고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티켓팅에 대한 문제가 보통 이제 암표, 스캘핑과 관련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어, 장범준 이제 콘서트가 NFT 티켓으로 열리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분야였는데 이미 이제 솔라나에서는 이제 XP라는 티켓 마켓플레이스가 좀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한 케이스를 좀 조사해 왔습니다. 하나부터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티켓팅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굉장히 좀 힘들었다가 최근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이 티켓팅 산업 국내에서도 이제 플레이하는 곳들을 보면은 매출 규모가 진짜 코로나 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뭐 코로나 직후에는 사실 더 뛰어난 성장을 했었는데, 그동안 좀 막혔었던 수요가 좀 이번에 한 번에 폭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좀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변해서 이런 이 티켓팅 자체, 어떤 공연이나 콘서트를 즐기는 것 자체가 이제는 좀 더 뭔가 럭셔리 사치제의 느낌으로 좀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티켓팅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이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구조적 문제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인기 있는 공연이나 이제 어떤 콘서트는 수요가 넘치는 반면에 이 티켓, 관객석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공급을 크게 상회하다 보니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티켓 가격,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티켓의 시장 가치가 기존의 액면가를 상회하면서 암표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이런 좀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원인 중에 이제, 물론 이제 NFT나 혹은 어떤 블록체인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사실 NFT 티켓도 엄밀히 보면은 암표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인 중에 하나를 꼭 잡아서 해결하는 곳이 바로 티켓 마켓플레이스인 XP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각 공연이 약간 대체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을 해줘요. 같은 아티스트의 공연이라도 예를 들어 게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혹은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혹은 이제 그 밖의 변수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고 티켓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의 특성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장표에서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가 이번에 진행한 그 성시경 콘서트인데 이게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그 폭우가 엄청 내렸던 그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콘서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주최 측 성시경 씨가 이게 준비해온 스태프들도 있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사정을 구하고 원하는 사람은 오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티켓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관객들로 거의 다 꽉 찼죠. 오히려 이 관객들이 뭐 트위터나 이제 SNS에서는 비가 와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정도가 아니면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게 아니면은 이런 콘텐츠에서도 크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정된 관객석, 즉 이제 공급과 관객들의 니즈, 수요가 이제 굉장히 불균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티켓 판매 방식도 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선착순 판매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아이돌 그룹에서 추첨제 방식을 도입을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도 이 추첨제 방식이 일반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실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경제적 논리로 보면은 티켓의 액면가가 실제 이제 시장 가치보다 낮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안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안표가 메인 주제는 아니에요. 이 XP가 해결하는 문제가 안표는 아닌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일단 안표에 대해서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표가 되게 죄악시 취급을 받고, 이번에도 이제 뭔가 공연법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뭐 해결을 할 거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이제 법률이 그대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안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안표라는 게 사실 개념이 물론 있습니다. 안표가 있는데 합법적인 리세일 시장이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물론 이제 안표나 스캘핑이나 이런 거 싫어합니다. 당연히 티켓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싫어하는데 그래도 합법이니까 이제 이해는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합법이란 얘기는 세금을 정확하게 내고 공인된 라이센스가 있는 곳에서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안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요 방식도 뭐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제한되어 있는 공급, 제한되어 있는 티켓을 대량, 혹은 요새는 또 소량으로도 하죠. 네, 매크로 돌리거나, 혹은 뭐 손으로 그냥, 뭐 티켓팅 성공해가지고 프리미엄 붙여서 되파는. 뭐 요런 이제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높은 가격의 티켓을 재판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뮤지컬 같은 경우는 공연 3개월 전부터 티켓팅을 하는데 이런 티켓 이제 안표 판매하시는 분들은 3개월 전에 티켓팅을 해놓고 뭐 한 달 전, 한 3주 전, 2주 전 이런 수요가 집중되는 시점에 프리미엄을 굉장히 붙여서 높은 가격에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표에 있는 카카오톡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냥 양도 받아가지고 그대로 티켓을 들고 입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걸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내가 이 티켓을 구매했는지 인증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안표를 막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편법이 생겨나죠. 일명 이제 요런 좀 뭐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뭐 티켓팅을 많이 하진 않아서 뭐 델티, 아올, 개올 뭐 요런 용어들이 있어요. 델티는 이제 대리 티켓팅. 내가 너의 아이디로 접속해서 티켓팅에 성공을 하겠다. 대신에 성공 보수를 받는 뭐 이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 옮기기. 예를 들어 뭐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면 자기 개인 정보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일단 티켓을 구매해 놨다가 취소를 하면은 그 좌석이 빈자리가 되잖아요. 그 틈을 타서 구매자를 그때 바로 접속시켜서 티켓을 구매한다든지 요런 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행위 자체에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돈을 받고 해준다든지 뭐 요런 좀 변형된 형태의 안표 판매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근원적으로 이런 것들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저도 오랜 동안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없다. 방지를 하려면은 안표를 판 걸 이제 뭐 제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표 판매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게, 부추긴다기보다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게 인터넷과 이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콘서트를 하면, 우리나라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콘서트를 하면은, 우리나라 팬들끼리만 이제 전쟁을 벌이죠. 티켓팅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는 전 세계 팬들이 티켓팅에 참여를 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이제 오프라인 콘텐츠는 이런 글로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 장표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난달 말인가? 3월에 열린 걸 거예요. 3월에 이제 세븐틴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인천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는데 외국인 이제 해외 팬들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인천공항에 입국을 해가지고 콘서트를 즐기고 이제 콘서트 주위에 있는 상권에서 이제 소비를 해주시면서 뭔가 이제 이런 관광 이제 효자 느낌처럼 뭔가 뭐 아무튼 상권의 이제 활성화에 도움은 줬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는 대부분의 이제 오프라인 컨텐츠는 이제 이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해외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해외도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아이유 님께서 3월부터 9월까지 해외 투어를 가시는데 사실 그 해외 투어도 이제 교포분들이 보통은 예전에는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제는 아이유의 이제 해외 팬들까지
같이 티켓팅을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임영웅 씨의 뭐 콘서트 티켓이 뭐 500만 원이다, 800만 원이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나중에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추첨제라든지 혹은 요 미국의 이제 1위 티켓팅 업체인 티켓마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제 동적 가격 정책, 흔히 말하는 이제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해서 티켓을 팔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티켓을 고정된 가격에 판매하지 않고 실시간 수요를 계산해서 티켓 가격을 변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사실 요거는 뭐 이름이 뭐 다이나믹 프라이싱이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텔이나 뭐 우버, 항공 뭐 이런 일반적인 영역에서도 되게 사용하는 방식이긴 해요. 그래서 뭐 티켓마스터에서 기준으로 잡는 여러 요인에 따라서 가격을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좌석이 모두 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수요가 몰릴 수 있는 좌석을 티켓마스터에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좌석들을 구매할 때 프리미엄 경매 형태로 이제 팔게 되는 거예요. 경매라기보다는 뭔가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고 뭐 이전 콘서트에서 이런 프리미엄 티켓을 얼마에 팔렸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서 계산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두 명의 티켓 값이 2,100달러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가격 정책이 동적 가격 정책의 장점이 인기 있는 공연이나 상품의 가격을 이런 요소들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 수요가 많을 때는 가격을 올려서 더 많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을 내려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좋냐? 이 장점은 오로지 이제 판매자한테만 돌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판매자라고 하면은 티켓 마스터, 그리고 요걸 이제 판 소속사, 그리고 IP를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반면 단점은 사실 되게 명확해요.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동적 가격 정책이 이미 항공이나 호텔 업계에서는 좀 이미 익숙한 방식이긴 한데, 이 티켓팅 산업의 근간을 보면은 뮤지컬이든 어떤 공연이든 콘서트든 보면 팬이 존재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인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나치게 이 다이나믹 프레식이 적용되면 너무 높은 가격으로 접근이 제한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모든 업체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티켓을 요렇게 이제 동적 가격 정책,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적용된 좌석을 구매했다가 판매를 이제 내가 이거 다른 좌석들을 봤는데 다른 좌석은 가격이 낮은데 이것만 되게 높네. 취소해야겠다. 환불해야겠다. 근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티켓마스터만 안 되는 건지 뭐 다른 업체도 다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환불을 못하게 하고 그걸 대신에 너가 우리한테 다시 팔아. 혹은 다른 리세일 업체한테 팔아. 요렇게답게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제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합법이어도. 그래서 이 소비자 반응들을 보시면은 이거는 국내나 해외나 다 똑같습니다. 다 이제 엄청 욕을 하세요. 결국은 이런 다이나믹 프라이싱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계속 막 변하니까 예측하기도 어렵고 처음에는 그냥 티켓의 액면가가 이랬는데 내가 살 때는 가격이 엄청 오르니까 되게 반감이 들죠. 그리고 뭐 두 번째는 너무 비싸지면은 이게 그 명품처럼 사치제처럼 일부 사람들만 이제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특히 인기 있는 공연이나 상품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원래 팬들조차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이돌 그룹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아이돌 그룹의 티켓을 이제 딸이 당연히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용돈으로도 이제 가기 힘드니까 이제 내가 사줘야지라고 봤는데 티켓 가격이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돼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딸도 이제 물론 딸은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돈으로 이용당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 팬들도, 원래 어린 팬들도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공연을 가지 못한다. 요런 이제 단점들이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 팬과 아티스트 사이에 신뢰와 유대감이 좀 깨질 수 있다.
당연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는 사실 되게 깊은 정서적 유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격 정책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돈으로 이용당한다라는 인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판매자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긴 하는데 구매자는 불공평하고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죠. 특히 이제 액면가로 그대로 이제 표기되는 티켓 가격이 좌석에 따라서 이제 배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팬의 입장에서는 이제 끊임없이 비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안 그래도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티켓 가격이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에서 100만 원, 100만 원을 내가 이제 주고 티켓을 샀어요. 근데 이 티켓팅에서 갑자기 수수료를 붙입니다. 이 수수료는 뭐 제가 보니까 세 가지 항목이던데 뭐 배송비, 그다음에 뭐 하나 있었는데 하나는 중요하지 않고 나머지 하나가 서비스 수수료였어요. 서비스 수수료. 여기서 이제 이런 수수료 부담이 되게 가중이 되는데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쓰레기 같은 수수료, 뭐 정크피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티켓팅 업계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티켓팅 업체가 티켓마스터, 시트깃, 그다음 스톱허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딱 봐도 사실 판매자에게 10%에서 15%를 부과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매자는 이 티켓마스터라는 플랫폼에서 티켓을 하는 고객들 그리고 여기서 판매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콘서트에 못 가게 됐어. 아니면 내가 좋은 좌석을 얻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고 싶어. 그럴 때는 이 P2P로 팔면은 위법이니까 이런 리세일 플랫폼, 합법적인 리세일 플랫폼에 팔아야 되는데 이때 티켓마스터는 판매자에게는 10%에서 15%를 부과하고 시트깃도 10%, 스타퍼브는 15%를 부과해요. 근데 구매자한테는 유동적인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한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구매자한테도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판매자한테 10% 부과하고 구매자한테 30%, 40%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약간 수수료가 보통은 뭐 한 5%, 10%, 뭐 요 정도면 사실 당연히 이제 욕은 하겠지만 그래도 용인될 만한 숫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30% 이상이 넘어가면 사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뭐 미국 커뮤니티 레딧 같은 데 가서도 티켓마스터만 검색하셔도 이런 욕들이 엄청 많고요. 국내 이제 교포들이 많이 방문하시는 커뮤니티만 가도 티켓마스터 이제 교포분들은 이제 한국 가수가 해외로 나와서 공연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 이제 공연 보여주고 싶어서 뭐 예매 뭐 티켓팅 하는데 가격이 이렇다 보니 굉장히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면서도 수수료가 30%, 40%씩 부과되니까 욕을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정크 수수료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제 XP가 바로 이 정크 수수료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중개자를 없애서 해결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보시는 티켓마스터가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 티켓팅 산업의 거의 한 70%를 장악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뭐 시트깃, 스톱허브, 그 외에 이제 여러 곳들에서 뭐 한 2, 30%씩 나눠 가지는데 티켓 마스터 자체가 구매자한테는 뭐 한 30%, 40%씩 수수료를 때리고 판매자한테도 15%씩 수수료를 떼가니까 이게 이제 엄청나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미국 티켓 판매 시장이 특정 기업의 독점 상황이 되게 심각한 수준인데 문제는 이 티켓마스터라고 하는 곳이 어, 예를 들어 공연장 보통 업계에서는 베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베뉴를 계속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베뉴를 뭐 사실 구매해서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장기 렌트의 개념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 5년, 3년 뭐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공연장 자체가 대부분 하나의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나 기획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 우리 아이돌 그룹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티켓마스터를 선택을 하고 티켓마스터에서 지정해준 공연장에서 그리고 티켓마스터에서 권하는 티켓 판매 방식인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제한된 옵션을 독과점 구조로 인해서 이제 갖게 되다 보니까 뭐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재밌는 게 하나 이제, 제가 오늘 블록체인 발표를 안 하고 이제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아티스트나 기획사가 그런 피해자냐? 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되게 많아요. 결국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크 수수료를 가져가는 주체가 바로 아티스트랑 소속사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앨범 판매에 대한 매출은 크지 않다. 이런 아티스트나 소속사의 매출의 95%는 이 콘서트 티켓 판매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신에 티켓마스터는 앞에서 우리가 서비스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해줄게. 대신 너네 우리랑 계약하고 우리 판매 방식에 따라 대신 많이 챙겨줄게. 요렇게 이 구조를 지적한 미국의 이제 미디어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티켓마스터가 욕을 많이 먹고 뒤에서 이익은 아티스트랑 기획사가 챙겨가는 경우도 있다. 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좀 아닌 것 같긴 해요. 대신에 뭐 티켓마스터도 거기서 가져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업계인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독점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티켓마스터랑 라이브네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음반사랑 또 합병을 하면서 거의 미국 이제 티켓팅 시장의 70%를 장악을 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독점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제기가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유의미한 개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부터 되게 비판이 많았었고 뭐 2010년에 이제 법무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브네이션과 이제 합병 승인을 하면서 뭐 경쟁사에도 일부 사업을 내줘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그걸 뭐 이행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경쟁이 활발해지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1995년부터 티켓마스터가 이런 초기 티켓 판매 한 7, 80%를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공론화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2022년에 테일러 스위프트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조금 많이 공론화가 되고 작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뭐 티켓마스터 대표, 그다음에 뭐 에어비앤비 대표, 시트깃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너네 이거 좀 고쳐라. 사후에 이제 수수료 부과하지 못하게 뭐 올인 가격제 시행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뭔가 크게 개선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티켓마스터에 대한 반발을 하면서 이게 좀 공론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독점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폭리 수수료 관행을 티켓마스터 문제, 티켓마스터 프로블럼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업계의 고질병으로 좀 자리 잡게 되었고요. 오늘 발표할 이제 이 드디어 이제 나왔는데 이 XP가 이런 티켓마스터 문제를 블록체인으로 해결한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이제 XP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2차 티켓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 블록체인 활용해서 중개 수수료 없앨 거야. 미들맨 없애고 우리가 너가 액면가는 아니죠. 티켓의 시장 가치를 그대로 지불해서 티켓을 사게 해줄게. 대신에 정코 수수료는 우리가 없애줄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제가 퍼온 게 그 XP의 대표가 자기 트위터에 올린 사진인데 똑같은 아티스트의 똑같은 공연에 똑같은 좌석을 왼쪽에서 요거는 티켓마스터가 아니라 스타퍼브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구매할 때는 325달러예요. 근데 XP에서 똑같은 좌석에 똑같은 티켓을 구매할 때는 263달러입니다. 정확하게 한 60달러 차이가 나죠. 60달러면은 이게 한 거의 한 40%? 40%까지는 아니고 뭐 한 3, 40%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수수료를 우리가 제거해서 티켓팅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XP는 티켓의 2차 거래 시장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리세일이 이제 합법이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리세일 마켓을 이제 운영을 하고요. 이런 2차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판매처, 예를 들어 1차 판매처라고 하면은 어떤 공연장, 뭐 매표소, 팀, 아티스트, 그리고 뭐 기존의 이제 티켓 마스터 같은 업체들, 요런 데로부터 이제 구매한 티켓을 재판매할 수 있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올라가는 가격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장표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아이유 씨께서 저기 뉴욕인가? 뉴욕에서 뉴워크 미국 뉴요크에서 이제 하는 콘서트인데 이번에 하시는 콘서트인데 왼쪽 좌석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요 이미지 보시면은 요 215인데 요거는 좌석당 135달러에서 156달러인데 이 스테이지 바로 앞에 있는 B존에 있는 티켓의 가격은 거의 한 2,100달러. 근데 이 티켓 가격은 플랫폼에서 정한 게 아니라 이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직접 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가치에 따라서 1차 판매처의 원래 구매가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암표는 뭐 방지할 수 없다. 사실 요거까지도 뭐 암표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원래 이제 구매가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 있다. 대신에 우리는 들어가는 그 플랫폼이 가져가는 정크 수수료를 없애주겠다. 요게 이제 XP에서 말하는 해결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이제 결제는 제가 못했지만, 쭉 이제 가입하고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뭐, 핸드폰으로 이제 지갑을 바로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솔라나 기반이니까, 뭐, 솔플레어나, 뭐, 메타마스크의 그 솔라나 연결해서 로그인을 할 수도 있는데, 기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여기 이제 왼쪽에 빨간 이제 표시 보시면은, 크레딧 카드로도 이제 결제가 가능하고, USDC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물론 이 USDC는 아마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이제 발행된 거겠죠. 그리고 요걸 이제 코인베이스 페이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판매자의 이제 사용자 경험, 예를 들어 티켓마스터나 스톱오버 같은 UX, 웹2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유저 경험을 선사하면서 정크 수수료를 없애고 합리적인 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이 XP의 강점이자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티켓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엄청 막 공개된 정보는 또 없고 이걸 또 이제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일단 홈페이지에 있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제가 긁어왔는데 XP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2차 판매 시장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2차 판매 시장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티켓베이라는 이제 이런 티켓을 2차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 발생하는 문제긴 해요. 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원활한 교환 지원이 되려면은 사전에 좀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KYC를 거쳐야 된다든지, 뭐 구매자가 표를 넘기고 이 표를 사용함이 이제 드러나면은 그때 이제 뭐 판매 가격이 구매자의 뭐 돈이 판매자에게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XP 같은 경우에는 이 템포 프루프 프로토콜이라는 걸 활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 티켓의 코드, 이 아래 보시면 리딤 코드를 NFT로 암호화해서 내가 뭐 사용 시점이 언제 혹은 요 좌석이나 혹은 요 가격이 얼마에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면서 투명하게 뭐 구매자, 판매자 혹은 다른 제3자 이런 사람들까지 투명성 있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 오라클도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프로토콜 상에서 티켓의 봉인 여부가 실제 관람 여부랑 직결이 돼서 1차 판매랑 2차 판매 시장을 명확히 구분을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 기반이다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진품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봉인된 티켓, 이게 봉인된 상태랑 봉인 해제된 상태가 이제 메타데이터에 각각 기록이 되는데 봉인된 티켓에는 사용되지 않은 코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티켓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식을 해요. 근데 봉인이 한번 해제가 되면은 이 티켓들은 최종 사용자가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티켓을 사용해서 공연을 관람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봉인된 티켓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실제 관람을 하거나 혹은 봉인이 해제가 돼 있다면은 판매를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템포프루프 프로토콜의 공식 사이트를 가보면은 티켓팅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 사례를 이제 기재를 해놓는데 지금 보니까 뭐 기프트 카드, 그 다음에 뭐 문서 전송, 문서 같은 경우에도 모든 뭐 형식의 문서랑 뭐 이런 것들을 뭐 NFT 내에 봉인해서 전송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프트 카드를 이제 판매를 할 때도 이제 뭐 어떤 안전하게 좀 더 사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죠. 뭐 구글에서 나오는 뭐 어떤 구글 기프트나 뭐 다른 이제 통신사의 기프트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할 때 온라인으로 거래를 할 때 사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이미 썼던 기프트 카드인데 갑자기 판매를 해가지고 내가 사서 쓰려고 했더니 이미 누가 사용했다라는 이제 사기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템퍼 프로프 프로토콜은 이런 이제 기프트 카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한다. 그래서 실제로 매직에덴에서 요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티켓이 아니라 기프트 카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요거는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결국 XP가 솔라나 네트워크를 선택한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냥 컨슈머 프로덕트고 컨슈머 서비스니까 이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빠른 처리 속도 그리고 낮은 수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솔라나를 선택했다고 XP의 이제 대표가 이제 밝혔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토큰화된 티켓, 뭐 오라클 비용 효과성, 뭐 투명성,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티스트가 이제 뭐 티켓 구매자를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템퍼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뭐 보안이나 검증을 할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핵심인데 결국은 기존 티켓 산업의 높은 수수료랑 투명성 부족에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투명하게 만들겠다. 정크 수수료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봤더니 XP가 뭐 공식적인 제가 뭐 데이터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단 XP의 트위터에서 밝힌 내용은 11만 개 이상의 라이브 이벤트 티켓, 3,400만 개 이상의 티켓이 이제 XP에서 판매가 됐다. 라는 얘기를 듣고, 와, 저는 되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티켓 판매량을 보면은, 이 수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딱 여기서 한 20배를 곱하면은 딱 일반적인 티켓 판매량인 것 같은데, 뭐 그만큼 근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 블록체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의 사이즈가 더 커지는 거고, 성장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티켓 판매 실적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좀 입증해 나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결국은 이제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어떤 실제 웹3 유즈 케이스를 이런 흔히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티켓팅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XP가 정보가 되게 많이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이유가 저는 되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뭐 토큰이 따로 없고 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되게 딥한 내용을 굳이 막 오픈해서 밝히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존 웹2 시장에 그냥 침투를 해가지고 똑같이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저도 이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럼 중간 수수료가 없으면은 이게 XP의 비즈니스 모델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 이게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판매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판매 옵션이 없는데 XP가 티켓을 그럼 어떻게 공수하는 거지? 그 가격들은 그러면은 판매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판매자가 정해준 가격에 뭐 최소한의 수수료를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았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제 NFT 티켓이 팔리지 않으면 그냥 매몰 비용처럼 처리가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게 XP 외에 다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거래가 가능할지, 뭐 거래가 뭐 봉인 해제 뭐 봉인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거래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걸 사봐야 사실 알 텐데 불행하게도 XP가 아직 서울이나 이제 뭐 한국에서는 하진 않더라고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데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켓과 이제 실제 공연장 간의 이게 오프체인 정보 동기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오라클을 아까 말씀드렸던 템퍼 프로토콜이 뭐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외부 실제 공연장의 정보도 동기화를 시켜주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지만 제가 어 시간이 많지도 않고 찾아도 잘 안 나와가지고 일단은 나중에 뭐 XP도 따로 텔레그램이나 뭐 트위터 운영하고 계시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